너무 못생겨서 방을 뛰쳐나가려고 했다. 안녕하세요. 아열람 장한식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제갈공명 부인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아침을 열겠습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제갈공명에게는 못생긴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혼인을 하기 전 신부감을 찾고 있을 때 황승헌은 나에게 추한 딸이 있다. 노란 머리에 피부색은 검으나 재능은 당신과 배필이 될 만하다 라고 권하였다. 이에 제갈량이 승낙하자 황승헌은 제갈량을 마차에 태워 황승헌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웃음거리로 삼았고 공명이 아내 고르는 일을 흉내내지 마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제갈공명이 결혼을 하고 첫날 밤 신방에 들어갔는데 황씨 부인이 너무 못생겨서 제갈량은 차마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방을 나가려고 하였답니다. 그러자 신부 황씨가 제갈공명이 옷깃을 잡아 끄는 바람에 옷이 뜯어져 버렸습니다. 황씨 부인은 침착하게 제갈공명의 옷을 받아 기워주겠다고 했고, 그런데 황씨 부인은 바느질을 한답시고 붓바늘로 듬성듬성 꿰매는 것이었습니다. 제갈공명은 그런 부인의 모습을 보고 속상하고 더 미운 마음이 들어 바느질을 한 옷을 받자마자 신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헤매도 제갈공명은 계속 집 마당에서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 마당에 나온 장인 때문에 다시 신방에 들어가는데 날이 밝아 다시 옷을 보았더니 듬성듬성 기운 줄 알았던 옷이 틀로 박아놓은 것처럼 고왔습니다. 제갈공명의 부인은 알고 보니 바느질에만 솜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갈공명은 그런 부인의 도움으로 더더욱 걸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갈량의 아내 황씨는 재능이 뛰어나고 됨됨이가 훌륭해 남편이 승상의 자리에 오르는데 큰 받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융중에 살 때 손님이 방문이 있어 아내 황씨에게 국수 준비를 부탁하니 바로 국수가 나왔습니다. 제갈량이 아내 황씨의 그 속도가 괴히 여겨 후에 몰래 식당을 엿보았더니 몇 개의 나무 인형들이 나는 듯이 보리를 자르고 맷돌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아내에게 이 제주도를 전수받아 제조 방법을 이용하여 식량용인 모구유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갈량은 늘 깃털 부채를 들고 다녔는데 이는 아내 황씨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녀가 부채를 선물한 데는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라는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황씨가 제갈량에게 말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은 포부가 크고 기계가 드높은 인물이라고 짐작했어요. 유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당신의 표정이 환했지요. 하지만 조조에 대해 말할 때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더군요. 손권을 언급할 땐 고뇌에 잠긴 듯 보냈고요. 큰일을 도모하려면 안색에 곧바로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침착해야 해요. 이 부채로 얼굴을 가리세요. 제갈량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늘 하고선 부채를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은 부채를 하면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내 황씨가 말한 얼굴을 가려라라는 말은 침착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고요해야 태어남과 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영상으로 잠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욱하는 성질에 순간을 참지 못해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떼내진 후회들. 제갈량의 능력과 인성을 갖추는데 부인 황씨의 조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갈량이 부인 황씨의 지혜를 거울 삼아 나 자신의 얼굴을 고사의 거울에 비춰보는 여유를 가지시고 덕과 지혜로 큰 꿈을 이루어 나가는 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